평생교육 청소년 상담학과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 이제 세 번째 전공 탐색과 생애 설계에 관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에게 평생학습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을 일상에서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주제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무 학문적으로 또 너무 어렵게 너무 또 상식적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좀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편하게 우리가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뭐야? 라는 관점을 평생학습은 인문학이다.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평생교육이 뭐야? 라고 하면서 시대적으로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또 현장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어떤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평생학습 인문학, 평생학습이 우리의 삶과 생활에 얼마나 가까운 내용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이 평생학습의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상식을 확장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인간의 요구를 이야기할 때 우리 특히 이제 마슬로우 욕구 체계를 이야기를 하죠. 마슬로우 욕구 체계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여기 이 그림 세 가지 어떤 삼각형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인간의 욕구 중에 이 학습 욕구가 있다. 여기도 학습 욕구가 있고 여기도 학습 욕구가 있고 여기도 어때요? 학습 욕구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한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인간에게는 기본 욕구도 있지만 성장 욕구도 있다. 그렇다면 학습 욕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욕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성장 욕구이다. 성장 욕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덧붙이면 인간에게는 우리가 흔히 이제 욕구라는 말을 이렇게 쓰죠. 욕구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욕구 말고 여기에 나오는 대로 이 요구라는 단어가 있죠. 요구라는 단어가 있어요. 누구나 다 요구하는 바가 있겠죠. 또 중요한 또 단어가 또 있어요. 욕망이라는 단어가 있겠죠. 욕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단어를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욕구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거고 요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거를 취하기 위해서 내가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는 내적으로 느껴지는 거고 요구는 내가 행동으로 내가 요청하는 거고 그런데 욕망은 내가 그 사항 원하는 바를 욕망 바라보면서 강하게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행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의대학교 평생교육 청소년 상담학과에 와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나는 뭐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런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 학과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비전을 꿈꾸면서 그거를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강한 욕망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욕망은 사회적 속성이에요. 욕구는 심리학인 거고 이건 심리학인 거고 이거는 사회심리학인 거고 이거는 완전히 사회학적인 문화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에서 그런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강한 욕망의 의지를 갖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이와 같은 거,
인간의 이 학습 욕구를 지원하고 극대화하는 대단히 중요한 학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학과가 인문사회과학, 그러니까 우리 학과가 소속되어 있는 게 인문사회과학이죠. 인문사회과학인데 여기서 이제 인문사회과학이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평생교육학과는 인문학, 사회과학, 또 교육학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대학은 인문대학, 우리 대학도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문대학과 법정대학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인문사회과학대학, 그렇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인문사회과학이라고 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한자로 보게 되면 사람인 글올문 학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생의 삶을 표현하는 학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문이라고 하는 이 문이 글쓰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글쓰기만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다. 바로 삶을 기술하는 거다. 삶을 기술하는 거다. 삶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학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더 humanities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인간의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삶. 그러면 이 주제를 이야기하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이라는 거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동 청소년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전 단계에서 살아가는 삶의 일부라고 하는 거죠. 삶의 일부. 그 삶은 바로 뭐겠어요? 생활이고, 이 삶의 일부의 생활 속에서 학습이 접목돼서 하나의 성과,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문학을 이야기한다면 그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간성과 인간미가 넘치는 거겠죠. 그 삶을 하나의 어떤 표현된 결과물로,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그렇다면 우리 학과는 이런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자, 우리가 평생학습을 이야기하면서, 자, 평생학습을 영어로 말하면 lifelong learning이죠. lifelong learning인데 여기서 이제 lifelong learning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lifelong이라는 단어가 있죠. long. 그런데 국제기구에서 lifelong learning이라고 이렇게 시대적으로 공론화를 시켰는데, 여러분들 신기하게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평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런데 중국은 뭐라고 번역하는 줄 아세요? 종신이라고 번역해요. 종신교육. 우리나라도 쓰고 있죠. 종신보험. 여러분들 부모님이 혹시 들고 있는 보험이라고 하면 종신보험. 종신이라는 말을 써요. 또 평생이라는 말을 쓰고. 그런데 또 신기하게 일본에서는 생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애라고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한자를 쓰는 동양 3국에서 lifelong learning이라는 말 자체를 일본에서는 생애교육, 생애학습, 한국에서는 평생교육, 평생학습, 중국에서는 종신교육, 종신학습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생애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앞에 성씨를 한번 붙여볼까요? 전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앞에 전. 그럼 여기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할 전을 이야기하죠. 완전할 전. 그렇다면 생애라는 말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단계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유아기, 아동기, 또 청소년기, 성인기, 이렇게 노년기 이렇게 단계를 강조하는 측면이에요. 근데 종신이라는 말은 종신이라는 쭉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종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종신보험할 때는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효과가 나타나죠.
이것처럼 종신이라는 의미는 실효성, 생애는 단계, 종신은 실효성. 그런데 종신을 이야기할 때는 그 지금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가끔 내가 특강을 하면 금 중에 최고는 뭐냐면 뭐 황금이나 소금도 아니고 지금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 지나 이예요. 지금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평생이라고 할 때는 한평생 이게 쭉이라는 뜻이죠. 하나의 어떤 통으로 보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 평생학습이라는 말 속에는 단계를 말하는 생애와 또 평생 종신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이라는 말이 단순히 이런 평생의 의미만 담는 게 아니라 생애나 종신의 의미까지 담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생학습을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인문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문학 그러면 뭐 문학, 철학 뭐 이런 것만을 인문학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의 어떤 삶을 그려내고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인문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활과 삶 중에서 가까이 있는 것, 바로 이 삶과 관련돼서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삶과 관련돼서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알고 살아가는다라고 하는 이 삶이라는 것도 어때요? 중요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을 이야기를 할 때 배우는 삶, 또 배우는 생활, 또 배우는 지혜, 또 배우는 지성, 이런 것을 우리는 평생학습의 그 인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공하고 있는 이 학과는 어때요? 현대인의 어떤 배우는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학문, 또 시민들의 배우는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는 학문, 또 시민들의 어떤 배우는 지혜에 관심을 기울이고 도와주는 학문, 또 현대인의 배우는 삶과 생활과 지혜를 어우러서 지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평생교육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교육 그러면 요람에서 무덤까지요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것보다 뭐예요? 우리는 시민의 배우는 삶, 시민의 배우는 생활, 시민의 그 배우는 지혜, 시민의 배우는 지성을 도와주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멋진 학문이에요. 자, 다음엔 이제 우리가 이 평생학습을 이야기하면서 이 통찰과 어떤 지성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떤 통찰과 어떤 지성을 갖게 돼요. 통찰과 지성을 갖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한 몇 글자를 써볼게요. 우리 학습, 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학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이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죠? 학식이 생겨요. 학식. 여기서 학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견인 거죠. 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학문. 여러분들이 대학에 오면 그냥 배우기만 하지 않고 배워서 뭐예요? 학식이 생기고 이 학식으로 어때요? 삶에 물음을 던지는 거죠. 물음을 던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은 학문을 하는 거죠. 물음을 던진다라고 하는, 나의 삶에 물음을 던지고 나의 직업 세계에 물음을 던지는 그런 지성의 어떤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통찰, 지성, 이 식견과 학식을 갖게 해서 자신의 삶에 물음을 던지도록 도와주는 학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지난 시간도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보게 되면 이 동판이 있죠. 동판이 있는데 I'm still learning. 미켈란젤로라고 이렇게 나오죠. 미켈란젤로가 원어로 말하면 안꼬라 임파로. I'm still learning. I'm still learning. 나는 학습을 하고 있다. 나는 학습을 한다. 이런 주체라는 거죠. 나는 학습을 한다. 이런 주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특수한 사례였는데 지금은 보편화된 어떤 일반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이 정말 중요한 거죠.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편화되어 있다. I'm still learning. 이건 보편화되어 있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인다. 그래서 평생학습이 뭐야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평생학습 뭐야라고 질문하면, 지적 웰빙이야. 우리가 웰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운동하는 것도 웰빙이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웰빙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나 사람의 이 지적 웰빙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3차원 웰빙이라고 그래요. 3차원. 1차원은 뭐겠어요? 바로 신체와 관련되는 거겠지만 3차원 웰빙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이 지성, 인간의 지성. 그래서 평생학습은 뭐 하는 학문이야? 그러면 지적 웰빙을 지원하는 학문이다. 누가 질문하면 평생교육 평생학습 뭐야? 그러면 우리 학과는 지적 웰빙을 도와주는 학문이요. 시민의 지적 웰빙을 촉진시키는 학문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가끔 제가 여러분 선배들한테도 이냐 평생교육 평생학습 뭐라고 질문하면 이모나 고모가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대답을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평생학습 평생교육이 뭐야? 그러면 아직도 그걸 모르세요? 라고 이렇게 대물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약간 주눅이 들면 평생학습은 바로 뭐냐면 지적 웰빙이에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운동, 먹는 웰빙뿐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지적 웰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적 웰빙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평생학습은 뭐냐면 명품놀이예요. 평생학습은 명품놀이다. 학습은 그 삶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놀이 중에 가장 학습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명품놀이다. 명품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요즘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학습을 하지 않고서는 같이 어울릴 수도 없고 학습을 하지 않고서는 본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평생학습은 명품놀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는 건 병인가? 아는 건 힘인가? 그런 이야기. 아는 게 병이야. 아는 게 힘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는 게 병인가? 아는 게 힘인가? 우리는 바로 평생교육은, 평생학습은 바로 아는 게 힘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인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이다. 그 알의 힘은 바로 근거가 바로 뭐겠어요? 바로 이 지식과 관련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이제 행복해야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재밌게 행복의 공식을 만든 수학자가 있어요. 그 수학자가 이야기할 때 생존, 관계, 그 다음에 성장이라는 변수가 있는 거예요. 변수가 있는데, 상수가 있는데, 생존에는 25%, 관계는 25%. 그런데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있으면 행복을 느낀대요. 그래서 성장이 바로 뭐냐면 50%의 어떤 그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평생교육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생존이나 관계보다 무엇에 더 가까울까요? 바로 인간의 성장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갖게 하고 생존하게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역할은 바로 모든 시민들이 성장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의 법칙은 배우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공자가 막내 아들의 이야기했던 것처럼 알아야 면면장한다. 알아야 답답함을 면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학습이다 그러면 우리는 부담스러워할 텐데 그 부담스러움은 내가 학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학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학생은 누구에게 제재를 받고 누구에게 간섭을 받는 것도 어려운데 학습자는 틀리죠. 학습자는 그다음 평생학습자. 자, 여러분들 학생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 뭐죠? 스튜던트죠. 스튜던트. 그런데 학습자는 러닝이죠. 러닝. 그런데 평생학습은 라이프롱 러닝이죠. 라이프롱 러닝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말은 스튜디오, 스튜어디스, 스튜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공간 속에서 그 역할만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그 잡음 없이 그 역할만 해야 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학습자는 열린 학습자인 거죠. 그래서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에는 이런 학교가 있어요. 누구나 학교, 어쩌다 학교, 퇴사학교, 모두의 학교. 이처럼 이런 다양한 학습의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평생교육은 학생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교육은 바로 학습자 중에서도 어때요? 평생학습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누구나 학교에 갈 수 있고 어쩌다가 학교를 만들어서 다닐 수도 있고 퇴사학교, 모두의 학교. 이처럼 평생학습은 바로 뭐냐면 인간을 학습자로 전제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으로 전제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로 인지하고 평생학습자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도록 학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평생학습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 평생학습은 지적 호흡이다. 학습을 하지 않는 삶은 없겠죠. 지적 호흡이다. 호흡과 같은 거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은 심장박동이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학습, 우리가 무엇에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학습인 거죠. 그래서 평생학습은 바로 또 한 가지 지혜와 지성의 상수이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상수에 대해서 알았죠? 그 상수, 어떤 수학 공식에서 기준이 되는 거죠. 상수죠. 바로 평생학습은, 현대인의 평생학습은 지혜의 상수이다. 현대인의 평생학습은 지성의 상수이다. 그러니까 평생교육학, 평생학습은 어때요? 지혜와 지성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전공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에 어떤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생교육, 평생학습 이거는 우리가 전공하는 이 전공으로서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나의 삶, 또 우리 시민의 삶과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까이 있고 평생교육학은 현대인의 모든 사람들의 가까운 삶, 그들의 가까운 삶에 다가서는 지성의 삶, 지식의 삶, 학습하는 삶을 지원하고 도와주기 위한 학문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평생교육
개인별이라는 학문은 어떤 학문인가요? 어떤 학문인가요? 개인별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어떤 학문인가요? 또 어떤 학문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학습은 인문학이라고 했을 때 삶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특히 현대인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어떤 학문인가요?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핵심 개념이 뭔가요?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는 개념이 뭔가요? 개념이 뭔가요? 나는 누구의, 다른 사람이 평생교육이 뭐야? 라고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그 대답에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그런 답을 갖도록 이 1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 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